대서양을 항해하던 한 크루즈선 안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타바이러스가 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일각에서 막 다시 코로나19가 시작됐다고 하거나 다시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말들이 많긴 한데요. 이거는 일부 과장된 내용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자체는 코로나19와 달리 전파력이 좀 낮아서 코로나19 때처럼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한타바이러스가 과거에는 치사율이 20%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인지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너무 과장되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보도록 하죠.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사망자 3명을 포함한 8건이 보고됐고 그중 5건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는데요. 5월 7일 발표만 하더라도 확진 사례가 3건이었는데 하루 만에 2건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본래 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설치류를 통한 매개 감염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크루즈선에서는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는 한타바이러스의 변종인 안데스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안데스 변종의 경우에는 한타바이러스 중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유일한 변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MV 혼디우스라는 크루즈 선박은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 항에서 아프리카 서부의 세네갈 부근 카보베르데까지 운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인데요. 최초 사망자인 네덜란드 부부는 승선 전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아메리카를 여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발열과 두통, 설사 증세를 호소하다가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이다가 크루즈선 안에서 사망하게 되었고요. 이후 부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4월 25일에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말 요하네스버그행 비행기를 탔다가 기내에서 상태가 악화해 그 다음날 4월 26일에 요하네스버그의 응급실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 국적 승객이 크루즈선에서 앓다가 급사를 하였죠. 문제는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크루즈선 운항사인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스는 4월 24일에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 기항했을 때 하선한 승객이 29명이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했던 한타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같이 있었거든요. 당시 여행을 마치고 이미 귀국한 승객들이 수십 명이었고요. 두 번째 사망자가 탑승했던 여객기에서 접촉한 승객 및 승무원들도 다수 있어서 확산 우려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선한 승객들의 나라들도 다양한데요. 총 12개국입니다.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세인트 키츠 네비스,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트리키, 미국이었습니다. 거브레예수스 WHO 총장은 이날에 심각한 일이기는 하지만 WHO는 공중보건 위험이 낮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칙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WHO는 다수 국가 정부 및 파트너들과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우리는 환자들의 치료, 남은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뒤 라흐만 마하무드 WHO 긴급경보대응 국장은 우리는 공중보건조처가 이행되고 모든 국가가 연대한다면 제한적 발생이 발생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점차 이 한타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망자가 탑승한 여객기에서 추가 의심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이 확진된 것으로 추정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무엇보다도 WHO에서 가장 현재 우려하는 것은 바로 잠복기입니다. 이 한타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대 6주까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살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네덜란드 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연락을 가하는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보건안전청도 귀국 후 자택격리 중이라고 밝혔고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편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는 승객을 추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귀국한 자국 승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승객 상당수가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다 보니까요. 전 세계가 현재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WHO가 판단하기에 이번 한타바이러스 발생이 일반 대중에 미치는 위험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 사태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출항지인 아르헨티나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선내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매개체인 쥐나 설치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승객들이 승선 전 아르헨티나에 머무는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 타액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발병한 한타바이러스의 변종 안데스 바이러스의 경우 드물게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으로도 한타바이러스 감염 빈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해당 크루즈선은 지금도 계속해서 항해 중인데요. 본래 카보베르데로 가려고 했는데 카보베르데에서 입항을 거부하고 또 네덜란드도 입항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스페인 보건부가 5월 5일에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의료 역량을 갖춘 카나리아 제도가 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나리아 제도 지방정부 간의 갈등도 불거졌는데요. 스페인 정부에서는 인도주의 원칙
방식 등을 내세우며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용했는데, 문제는 이게 카나리아 자치정부와 상의 없이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페르난도 클라비오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 수바는 충분한 정보 공유 없이 입항이 결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면담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정이 된 상태다 보니까 크루즈선은 2일 뒤에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실 감염병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크루즈선입니다. 왜냐하면 크루즈선이라는 공간 자체가 바이러스가 퍼지기에 매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하나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 안에서 며칠에서 몇 달씩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객실 간 거리도 매우 가깝고 창문이 없는 밀폐형 선실도 많습니다. 여기에 중앙공조 시스템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순환 문제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죠. 특히 식당, 공연장, 카지노, 수영장, 헬스장 같은 공용 공간을 모두 함께 사용합니다. 좁은 복도와 엘리베이터도 계속 공유하게 되고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퍼지기에 최적의 환경인 셈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홍콩에서 탑승했던 승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배 안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7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세계 언론들은 이 크루즈선을 거대한 해상 격리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객실안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계속 퍼졌다는 점 때문에 공포감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번 한타바이러스 사태도 비슷한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라는 특성상 중간에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도 어렵고 대규모 의료 인력을 즉시 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번 입항 거부까지 당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이번 MV 혼디우스호 역시 여러 지역에서 입항을 거부당하면서 한동안 바다 위를 떠돌아야 했는데요. 승객들 처지에서는 감염에 대한 공포와 격리 불안감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에서 공포감이 훨씬 커졌던 이유 중 하나는 SNS와 일부 자극적인 매체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빠르게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코로나가 시작됐다,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 같은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확인된 바이러스는 완전히 새로운 미확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남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보고됐던 안데스 변종 한타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WHO 사무총장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역시 현재 공중보건 위험 수준은 낮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감염병 전문가 빈센트 로닌도 이번 집단 감염은 크루즈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 특정 매체에서 조회수 올리려고 이번 한타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올 것 같이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WHO가 왜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팬데믹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느냐는 점입니다. 사실 WHO는 코로나19 이후 엄청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당시의 위험성을 너무 늦게 경고했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터져 나왔고요. 중국 초기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도 WHO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일부 국가들은 WHO 발표를 믿고 대응 수위를 낮게 유지했다가 큰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WHO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WHO의 국제적 신뢰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지나치게 공포를 키워버리면 세계 금융시장과 항공, 관광산업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WHO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공포는 경계하고 있고요. 실제로 WHO는 이것은 코로나19나 독감과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잠복기가 최대 6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감염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쓸데없는 불안감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